하는 거예요. 주말도 명절도 비 오는 날도 똑같아요. 항상 6시예요. 할머니는 60세부터 이 습관을 지켰습니다. 23년째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7시, 8시에 일어났거든요. 60세 되던 해 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새해부터 바꾸자 하면서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꺼버리고 싶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눈이 안 떠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해야 하면서요. 2달째부터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몸이 적응했습니다. 3개월 지나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알람 없이도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습관이 됐습니다. 몸이 알아서 6시에 깹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6시에 일어나니까 정말 좋아요. 하루가 길어요. 여유가 있어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아침을 천천히 준비해요. 산책도 가요. 8시에 일어났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친구들은 7시, 8시에 일어나요. 바빠요. 허둥대요. 아침 먹어야지, 약 먹어야지 하면서 정신없어요. 저는 여유 있어요. 천천히 해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할머니는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6시에 일어나면 아침 햇살을 봐요. 정말 예뻐요. 하늘이 밝아지는 걸 봐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어요. 기분이 좋아져요. 하루가 긍정적으로 시작돼요. 제가 82세인데도 활기찬 이유가 뭘까요? 일찍 일어나서예요. 하루를 일찍 시작하니까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친구들은 82세면 할 게 뭐 있어 하는데요. 저는 할 게 많아요. 시간이 있으니까요. 통계를 봤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80대의 행복도는 84점이었습니다. 불규칙한 80대는 38점이었습니다. 2배 넘게 차이 납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행복을 만듭니다. 할머니는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처음엔 힘들어도 참으세요. 3개월만 하면 습관이 돼요. 그러면 저절로 행복해져요. 2번째 습관, 매일 아침 30분 산책합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2번째 습관은 매일 아침 산책하는 거예요. 6시 30분부터 7시까지요. 비 오는 날 빼고 매일 해요. 23년째예요. 할머니는 집 근처 공원을 걷습니다. 집에서 5분 거리입니다. 운동화를 신습니다. 편한 옷을 입습니다. 물 한 병을 들고 나갑니다. 공원으로 갑니다. 공원에 도착하면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빠르게 걷지 않습니다. 자기 속도로 걷습니다. 주변을 구경하면서 걷습니다. 나무를 봅니다. 꽃을 봅니다. 하늘을 봅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산책하면서 자연을 봐요. 계절마다 달라요.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눈이 와요. 매일 걸어도 안 질려요. 늘 새로워요. 공원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사람들,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입니다. 할머니는 사람들한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면서요. 사람들도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면서요. 매일 보는 분들이 있어요. 단골들이에요. 할아버지 한 분은 매일 6시 40분에 와요. 저랑 10분 차이예요. 만나면 인사해요. 오늘도 좋은 날이네요 하면서요. 반가워요. 할머니 2분도 매일 봐요. 같이 걸어요. 이야기해요. 친구가 됐어요. 산책하면서 친구를 만들었어요. 외롭지 않아요. 할머니는 무릎을 만졌습니다. 82세인데 무릎이 안 아파요. 친구들은 다 아프대요. 무릎 주사 맞는데요. 저는 안 맞아요. 왜일까요? 매일 걸어서예요. 23년 동안 매일 걸었거든요. 무릎이 튼튼해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할머니 다리가 60대 같아요 하면서요. 제가 자랑스러워요. 다 산책 덕분이에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친구들한테 말해요. 같이 산책하자 하면서요. 근데 안 해요. 귀찮아, 힘들어해요. 그래서 친구들은 무릎 아픈 거예요. 저는 건강한 거예요. 통계를 봤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는 80대의 건강 자립도는 87%였습니다. 안 하는 80대는 31%였습니다. 거의 3배 차이입니다. 산책이 건강을 지킵니다. 할머니는 강조했습니다. 산책 꼭 하세요. 30분만요. 매일이요. 비 오는 날만 빼고요. 그러면 건강해져요. 무릎도 안 아파요. 기분도 좋아져요. 친구도 생겨요. 정말이에요. 세 번째 습관, 매일 아침 채소와 과일을 먹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매일 아침 채소랑 과일 먹는 거예요. 반드시 먹어요. 빠지는 날이 없어요. 23년째예요. 할머니는 7시 30분에 아침을 먹습니다. 산책하고 돌아와서요. 씻고 옷 갈아입고 부엌에 갑니다. 아침을 준비합니다. 혼자 사니까 혼자 준비합니다. 밥을 짓습니다. 국을 끓입니다. 반찬을 꺼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 준비합니다. 샐러드예요. 냉장고를 엽니다. 채소를 꺼냅니다. 양배추, 당근, 오이, 토마토를 꺼냅니다. 깨끗이 씻습니다. 썹니다. 작게 썹니다. 그릇에 담습니다. 올리브유를 살짝 뿌립니다. 소금을 살짝 뿌립니다. 샐러드 완성입니다. 매일 똑같습니다. 실증 안 납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매일 먹어도 안 질려요. 신선해요. 아삭아삭해요. 맛있어요. 몸이 좋아해요. 오늘도 좋은 거 먹는구나 하는 것 같아요. 과일도 준비합니다. 사과 반 개를 깎습니다. 또는 바나나 한 개를 까놓습니다. 계절 과일을 먹습니다. 봄에는 딸기, 여름에는 수박, 가을에는 배, 겨울에는 귤을 먹습니다. 상을 차립니다. 밥, 국, 반찬, 샐러드, 과일을 차립니다. 혼자 앉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합니다. 천천히 먹습니다. 30분 동안 먹습니다. 급하게 먹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침에 채소랑 과일 먹으니까 정말 좋아요. 제일 좋은 게 화장실이에요. 매일 아침 8시 30분쯤 화장실 가요. 규칙적이에요. 변비 없어요. 친구들은 변비로 고생해요. 약 먹어요. 병원 가요. 할머니는 어떻게 안 그래? 물어봐요. 제가 말해줘요. 채소랑 과일 먹어 하면서요. 근데 안 먹어요. 귀찮대요. 할머니는 자기 얼굴을 만졌습니다. 82세인데 피부가 괜찮아요.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좋아? 물어봐요. 제가 말해줘요. 채소랑 과일 먹어서 하면서요. 채소랑 과일에 비타민이 많대요. 식이섬유도 많대요. 그게 피부 좋게 하고 배변 좋게 한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계속 그렇게 드세요 하면서요. 할머니는 강조했습니다. 아침에 꼭 채소랑 과일 드세요. 조금이라도요. 샐러드 한 접시, 과일 조금만 먹어도 돼요. 매일 먹으면 습관이 돼요. 몸이 좋아져요. 정말이에요. 통계를 봤습니다. 매일 아침 채소와 과일 먹는 80대의 소화기 건강도는 81점이었습니다. 안 먹는 80대는 34점이었습니다. 2배 넘게 차이 납니다. 네 번째 습관, 매일 친구한테 전화합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매일 친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아침 9시쯤에요. 10분 정도 통화해요. 23년째예요. 할머니는 친구가 5명 있습니다. 학교 친구 2, 동네 친구 3입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입니다. 80대 초반이에요. 다들 혼자 삽니다. 남편이 돌아가셨거나 자식들이 멀리 삽니다. 할머니는 매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전화합니다. 월요일은 학교 친구 영희, 화요일은 학교 친구 순자, 수요일은 동네 친구 경숙, 목요일은 동네 친구 미숙, 금요일은 동네 친구 정자한테 전화합니다. 주말은 쉽니다. 9시가 되면 전화기를 듭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확인합니다. 수요일이면 경숙이한테 전화합니다. 번호를 누릅니다. 따르릉 소리가 납니다. 기다립니다. 여보세요? 경숙이 목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가 반갑게 말합니다. 경숙아, 나야. 어제 잘 잤어? 경숙이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잘 잤지. 너는? 나도 잘 잤어. 이렇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안부를 묻습니다. 아침 먹었어? 응, 먹었어. 너는? 나도 먹었어. 뭐 먹었어? 밥이랑 국이랑 반찬 먹었지. 샐러드도 먹었어. 그래, 나도 먹었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예요. 밥 먹었다, 잘 잤다, 날씨 좋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좋아요. 친구 목소리 들으니까 반가워요. 혼자 사니까 외로운데 친구 목소리 들으면 덜 외로워요. 가끔은 걱정을 나눕니다. 어제 무릎이 좀 아팠어 하면 친구가 걱정합니다. 많이 아파? 병원 가봐 합니다. 할머니가 고맙습니다. 괜찮아. 조금 쉬니까 나았어 합니다. 가끔은 좋은 일을 나눕니다. 손주가 어제 전화했어. 할머니 보고 싶대 하면 친구가 기뻐합니다. 그래, 착하네. 우리 손주는 전화도 안 해 합니다. 같이 웃습니다. 10분 정도 이야기합니다. 길게 하지 않습니다. 짧게 합니다. 매일 하니까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또 전화할게 합니다. 그래, 잘 지내 합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매일 전화하니까 정말 좋아요. 친구들 소식을 알아요. 건강한지, 기분이 어떤지 알아요. 만약에 전화를 안 받으면 걱정돼요. 왜 안 받지? 아픈가? 하면서요. 한 번은 경숙이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 한 번 더 걸었어요. 또 안 받았어요. 걱정됐어요. 바로 경숙이 집으로 갔어요. 택시 타고요. 가보니까 경숙이가 넘어져서 다쳤더라고요. 병원에 데려갔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그때 경숙이가 고마워했어요. 내가 전화해줘서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계속 누워 있었을 거야 하면서요. 저도 다행이었어요. 매일 전화하길 잘했다 싶었어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친구들도 다 제 전화를 기다려요. 9시 되면 전화 오겠지 하면서요. 반가워해요. 우리는 이렇게 매일 연락하니까 관계가 좋아요. 친해요. 친구가 있어서 좋아요. 82세인데 친구가 5명이나 있어요. 다들 건강해요. 우리는 매일 연락하니까 서로 챙겨줘요. 외롭지 않아요. 행복해요. 통계를 봤습니다. 매일 친구와 연락하는 80대의 외로움 점수는 14점이었습니다. 아나는 80대는 83점이었습니다. 6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할머니는 당부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매일 전화하세요. 짧게라도요. 10분만요. 안부 묻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외롭지 않아요. 친구 관계가 좋아져요. 행복해져요. 5번째 습관, 매일 점심 후 낮잠을 잡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5번째 습관은 매일 점심 먹고 낮잠 자는 거예요. 30분 동안요. 이것도 빠지는 날이 없어요. 23년째예요. 할머니는 점심을 12시에 먹습니다. 간단하게 먹습니다. 국수나 죽이나 김밥을 먹습니다. 혼자 사니까 간단하게 먹습니다.
30분 만에 먹고 치웁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을 씻습니다. 부엌을 정리합니다. 깨끗이 닦습니다. 12시 30분쯤 끝납니다. 거실로 갑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잠깐 쉽니다. 1시가 되면 침실로 갑니다. 커튼을 칩니다. 어둡게 합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편하게 눕습니다. 이불을 덮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핸드폰 알람을 맞춥니다. 30분 후인 1시 30분으로요. 삐삐삐 소리가 나도록요. 알람을 맞추고 나면 안심이 됩니다. 30분 후에 깨우겠지 하면서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알람 안 맞추면 불안해요. 너무 오래 자면 어떡하지 하면서요. 알람 맞추면 편해요. 마음 놓고 자요. 눈을 감으면 금방 잠이 듭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으니까요. 산책했으니까요. 피곤하니까요. 5분 만에 잠듭니다. 푹 잡니다. 30분이 지나면 알람이 울립니다. 삐삐삐 소리가 납니다. 할머니가 눈을 뜹니다. 천천히 일어납니다. 기지개를 켭니다. 아, 잘 잤다 합니다. 커튼을 엽니다. 밝아집니다. 세수를 합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정신이 듭니다. 거울을 봅니다. 오후도 잘 보내자 합니다. 미소를 짓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낮잠 자고 나면 정말 좋아요. 머리가 맑아져요. 기운이 나요. 오전에 피곤했는데 사라져요. 새 사람이 된 것 같아요. 82세면 쉽게 피곤해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산책하고 하면 점심때쯤 지쳐요. 근데 낮잠 자면 회복돼요. 오후에 할 일을 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 순자는 낮잠을 안 자요. 자면 밤에 못 잔다고 해요. 그래서 오후에 계속 앉아만 있어요. TV만 봐요. 피곤해서요. 아무것도 못해요. 또 다른 친구 영희는 낮잠을 너무 많이 자요. 2시간씩 자요. 그러니까 진짜 밤에 잠이 안 온대요. 새벽까지 깨어 있대요. 다음날 더 피곤하대요. 악순환이에요. 저는 딱 30분만 자요. 적당해요. 오후 활동할 에너지는 생기고 밤 수면은 방해 안 하고요. 딱 좋아요. 할머니는 오후 일과를 설명했습니다. 낮잠 자고 일어나면 1시 30분이에요. 2시부터 4시까지 취미 활동해요. 뜨개질이요. 낮잠 안 자면 못해요. 피곤해서요. 낮잠 자니까 집중해서 할 수 있어요. 4시부터 5시까지는 저녁 준비해요. 장도 보고 요리도 해요. 이것도 힘든 일이에요. 낮잠 안 자면 못해요. 귀찮아요. 낮잠 자니까 할 수 있어요. 통계를 봤습니다. 매일 30분 낮잠 자는 80대의 오후 활동도는 79점이었습니다. 안 자는 80대는 42점이었습니다. 거의 2배 차이입니다. 할머니는 강조했습니다. 낮잠 꼭 자세요. 30분이요. 길게 자지 마세요. 30분만 자세요. 알람 맞추세요. 그러면 오후가 달라져요. 활기차져요. 행복해져요. 6번째 습관, 매일 오후 취미 활동을 합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6번째 습관은 매일 오후 취미 활동하는 거예요. 2시부터 4시까지요. 2시간 동안 제가 좋아하는 걸 해요. 23년째예요. 할머니 취미는 뜨개질입니다. 60세 때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잘 못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배웠습니다.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3개월 배웠습니다. 기초를 익혔습니다. 그 후로 혼자 했습니다. 매일 2시간씩 했습니다. 23년 동안 했습니다. 이제 정말 잘합니다. 모자, 목도리, 장갑, 조끼 뭐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할머니 집 한쪽에 뜨개질 바구니가 있습니다. 털실이 가득합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여러 색깔입니다. 뜨개질 바늘도 있습니다.
여러 굵기의 바늘입니다. 이 시가 되면 할머니는 바구니를 꺼냅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털실을 꺼냅니다. 오늘은 손주 겨울 모자를 뜹니다. 빨간 털실로 뜹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바늘을 듭니다. 털실을 감습니다. 한 코 한 코 뜹니다. 뜨개질 소리가 납니다. 손이 움직입니다. 리듬이 있습니다. 몰입합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뜨개질하면 시간이 금방 가요. 이 시간이 순식간이에요. 집중하니까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뜨개질만 해요. 명상하는 것 같아요. 손을 계속 움직이니까 손가락 운동이 돼요. 82세인데도 손가락이 튼튼해요. 관절염 없어요. 친구들은 손가락 아프대요. 저는 안 아파요. 매일 뜨개질해서 그래요. 할머니는 완성품을 보여줬습니다. 모자, 목도리, 장갑이 가득합니다. 이거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자식들한테 줘요. 손주들한테 줘요. 좋아해요. 할머니가 만들어줬어 하면서 자랑해요. 제가 뿌듯해요. 친구들한테도 줘요. 생일 선물로요. 친구들이 고마워해요. 할머니 솜씨 좋다 하면서요. 제가 기분 좋아요. 보람 있어요. 할머니는 뜨개질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82세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자식들은 바빠요. 손주들도 바빠요. 저 혼자 있어요. 심심해요. 근데 취미가 있으니까 안 심심해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뜨개질해요. 이 시간이 즐거워요. 무언가를 만드니까 재미있어요. 완성하면 뿌듯해요. 의미 있어요. 친구들은 오후에 TV만 봐요. 드라마 보고 뉴스 보고요. 심심해 죽겠어 해요. 저는 안 심심해요. 뜨개질하니까요. 할 일이 있으니까요. 통계를 봤습니다. 매일 취미 활동하는 80대의 삶의 의미 점수는 86점이었습니다. 안 하는 80대는 29점이었습니다. 3배 차이입니다. 할머니는 당부했습니다. 취미 꼭 만드세요. 뭐든 좋아요. 뜨개질, 그림, 노래, 글쓰기 뭐든요. 좋아하는 걸 찾으세요. 매일 2시간씩 하세요. 그러면 심심하지 않아요. 의미 있어요. 행복해져요. 7번째 습관, 매일 저녁 자식들 사진을 봅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7번째 습관은 매일 저녁 자식들 사진 보는 거예요. 5시쯤이요. 10분 정도 봐요. 23년째예요. 할머니 거실에는 앨범이 있습니다. 큰 앨범입니다. 두툼합니다. 표지에 우리 가족이라고 써 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쓴 글씨입니다. 5시가 되면 할머니는 앨범을 꺼냅니다. 책장에서 꺼냅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무릎에 앨범을 올립니다. 천천히 펼칩니다. 첫 페이지에는 결혼 사진이 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입니다. 젊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할머니가 사진을 만집니다. 그때는 참 예뻤지 합니다. 미소를 짓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아이들 사진이 있습니다. 아들 둘입니다. 어렸을 때 사진입니다. 아기 때,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사진입니다. 할머니가 한 장 한 장 봅니다. 애들 참 귀여웠어 합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사진 보면 옛날 생각이 나요. 애들 키우던 때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애들이 작았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엄마만 찾았거든요. 다음 페이지에는 아이들 결혼 사진이 있습니다. 큰아들 결혼 사진, 작은아들 결혼 사진입니다. 며느리들이 예쁩니다. 아들들이 행복해 보입니다. 할머니도 사진에 있습니다. 웃고 있습니다. 애들 결혼할 때 기뻤어요. 잘 컸다 싶었어요. 이제 제 할 일 다 했다 싶었어요. 뿌듯했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손주들 사진이 있습니다. 손주가 넷입니다. 큰아들 아이 둘, 작은아들 아이 둘입니다.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사진이 쭉 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들 사진을 유심히 봅니다. 한 명 한 명 봅니다. 우리 첫째 손주 많이 컸네. 벌써 중학생이야. 둘째는 초등학생이고, 셋째는 유치원이고, 막내는 아직 어리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손주들 사진 보면 행복해요. 예뻐요. 귀여워요. 제 피가 흐르는 아이들이에요. 소중해요. 사랑스러워요. 손주들이 자라는 걸 봐요. 사진으로요. 작년 사진이랑 올해 사진이랑 비교해요. 많이 컸네 하면서요. 시간이 빠르다는 걸 느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사진들이 있습니다. 명절 때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다 같이 찍었습니다. 할머니, 아들들, 며느리들, 손주들 모두 있습니다. 다들 웃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제가 이렇게 큰 가족을 만들었어요. 아들 둘 낳고 키웠어요. 손주 넷이 생겼어요. 복 많죠? 10분 동안 사진을 봅니다. 천천히 봅니다. 하나하나 봅니다. 추억에 잠깁니다. 미소 짓습니다. 때로는 눈물도 납니다. 그리운 할아버지 생각이에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사진 보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가족이 있다는 게 감사해져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한데요. 사진 보면 덜 외로워요. 가족이 있네 하면서요. 사진 본 후에는 자식들한테 전화해요. 오늘 사진 봤어. 애들 많이 컸더라 하면서요. 자식들이 좋아해요. 엄마, 보고 싶어요 해요. 저도 보고 싶어요. 통계를 받습니다. 매일 가족 사진 보는 80대의 가족 유대감 점수는 89점이었습니다. 안 보는 80대는 41점이었습니다. 2배 넘게 차이 납니다. 할머니는 당부했습니다. 가족 사진 보세요. 매일요. 10분만요. 추억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외롭지 않아요.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느껴요. 행복해져요. 8번째 습관, 매일 저녁 감사일기를 씁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8번째 습관은 매일 저녁 감사일기 쓰는 거예요. 8시쯤이요. 5분 정도 써요. 23년째예요. 할머니 책상에는 노트가 있습니다. 두툼한 노트입니다. 표지에 감사일기라고 써 있습니다. 옆에는 펜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쓰는 펜입니다. 8시가 되면 할머니는 책상에 앉습니다. 노트를 펼칩니다. 새 페이지를 엽니다. 오늘 날짜를 씁니다. 2026년 1월 3일이라고요. 그 밑에 줄을 긋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한 일이 뭐가 있었지? 하면서요.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아침부터 생각합니다. 아침에 날씨가 좋았어. 산책하기 좋았어. 할머니가 쓰기 시작합니다. 1. 오늘 날씨가 맑아서 감사합니다. 산책을 즐겁게 했습니다. 친구 경숙이가 전화했어. 목소리를 들으니 반가웠어. 할머니가 씁니다. 2. 친구 경숙이가 전화해줘서 감사합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안심했습니다. 저녁에 뜨개질을 잘했어. 손주 모자가 거의 완성됐어. 할머니가 씁니다. 3. 뜨개질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손주가 좋아할 것 같아 기쁩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매일 3가지를 써요. 많이 안 써요. 3가지면 충분해요. 작은 것들이에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평범한 일들이에요. 날씨, 친구, 밥, 건강, 잠, 이런 것들이요. 매일 반복되는 일들이요. 근데 감사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할머니는 예전 일기를 보여줬습니다. 지난달 일기예요. 보세요. 페이지를 넘깁니다. 매일 3가지씩 써 있습니다. 12월 1일 -1. 아침에 비가 와서 실내에서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2.
아들이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3. 저녁이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12월 2일 -1. 낮잠을 푹 자서 감사합니다. 2. 뜨개질이 재미있어서 감사합니다. 3.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써 있습니다. 23년 동안 썼습니다. 할머니가 노트를 쌓아서 보여줬습니다. 23건이에요. 1년에 한 권씩이에요. 다 여기 있어요. 노트들이 쌓여 있습니다. 할머니의 23년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가끔 옛날 일기를 봐요. 10년 전, 15년 전 일기요. 그때도 감사했구나 싶어요. 그때도 행복했구나 싶어요. 지금도 감사하고 행복해요. 감사일기 쓰기 전에는 불평이 많았어요.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힘들어 했어요. 근데 감사일기 쓰면서 바뀌었어요. 감사할 게 정말 많다는 걸 알았어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친구가 있는 것, 자식이 있는 것 다 감사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는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 순자는 불평이 많아요. 무릎 아파, 돈 없어, 자식들 연락 안 해, 매일 불평해요. 그래서 항상 불행해 보여요. 제가 말했어요. 감사일기 써봐 하면서요. 근데 안 써요. 감사할 게 뭐 있어 해요. 그래서 계속 불행한 거예요. 저는 순자보다 형편이 더 안 좋아요. 혼자 살고 돈도 별로 없고 자식들도 멀리 살아요. 근데 저는 행복해요. 왜일까요? 감사하니까요. 감사일기 쓰니까요. 할머니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감사일기 쓰고 나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구나 싶어요. 행복해요. 잠도 잘 와요. 82세까지 살면서 깨달았어요. 행복은 조건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정말이에요. 통계를 봤습니다. 매일 감사일기 쓰는 80대의 행복도는 92점이었습니다. 안 쓰는 80대는 36점이었습니다. 2배 반 차이입니다. 할머니는 강조했습니다. 감사일기 꼭 쓰세요. 매일이요. 저녁에요. 3가지만요. 작은 것도 좋아요. 쓰다 보면 감사할 게 많다는 걸 알아요. 행복해져요. 꼭 하세요. 9번째 습관, 매일 밤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듭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9번째 습관은 매일 밤 9시 30분에 자는 거예요. 주말도 똑같아요. 항상 9시 30분이에요. 23년째예요. 할머니의 저녁 일과는 규칙적입니다. 6시에 저녁을 먹습니다. 7시에 설거지를 끝냅니다. 7시부터 8시까지 TV를 봅니다. 뉴스를 봅니다. 8시에 감사일기를 씁니다. 8시 30분에 샤워를 합니다. 9시에 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편한 잠옷입니다. 부드러운 면 잠옷입니다. 침실로 갑니다. 침대 옆 탁자에 물 한 컵을 놓습니다. 밤에 목마르면 마시려고요. 9시 15분에 이를 닦습니다. 세수를 합니다. 화장실을 갑니다. 마지막으로 다녀옵니다. 9시 30분이 되면 침대에 눕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매일 똑같이 해요. 루틴이에요. 몸이 익숙해요. 9시 30분만 되면 자동으로 졸려요. 몸이 알아요. 잘 시간이구나 하면서요. 이불을 덮습니다. 편하게 눕습니다. 옆으로 눕습니다. 베개를 베게 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천천히 숨을 쉽니다. 1, 2, 셋 숫자를 셉니다. 천천히 셉니다. 10, 11, 12 계속 셉니다. 머릿속으로요. 잡념이 사라집니다. 숫자만 생각합니다. 10분쯤 지나면 잠이 듭니다. 편안하게 잠듭니다. 깊이 잠듭니다. 중간에 깨지 않습니다. 아침 6시까지 쭉 잡니다.
8시간 30분을 잡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일찍 자니까 정말 좋아요. 충분히 자요. 8시간 넘게요. 82세면 잠이 중요해요. 잘 자야 건강해요. 친구들은 잠을 못 자요. 불면증이 있대요. 밤에 뒤척인대요. 새벽에 깬대요. 그래서 아침에 피곤하대요. 약을 먹는 친구도 있어요. 수면제요. 저는 약 안 먹어요. 불면증 없어요. 왜일까요? 규칙적으로 자서해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니까요. 몸이 적응했어요. 생체 리듬이 맞아요. 할머니는 아침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 6시에 눈이 떠져요. 알람 없이도요. 몸이 알아서 깨요. 개운해요. 피곤하지 않아요. 잘 잤다 싶어요. 친구 영희는 밤 12시에 자요. 아침 9시에 일어나요. 저랑 똑같이 9시간 자는데요. 영희는 항상 피곤하대요. 왜일까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예요. 생체 리듬이 안 맞아요. 통계를 봤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자는 80대의 수면 만족도는 88점이었습니다. 불규칙한 80대는 32점이었습니다. 거의 3배 차이입니다. 할머니는 당부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세요. 되도록 일찍 주무세요. 9시 30분, 10시쯤요. 그러면 충분히 주무세요. 아침에 개운해요. 건강해져요. 10번째 습관, 매주 일요일 교회에 갑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10번째 습관은 매주 일요일 교회 가는 거예요. 빠지지 않고 가요. 23년째예요. 할머니는 60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안 다녔습니다. 바빴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60세 되던 해 친구가 권했습니다. 같이 교회 가자 하면서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안 믿어 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계속 권했습니다. 한 번만 가봐 했습니다. 할머니가 따라갔습니다. 그냥 한 번만요. 교회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친절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위로가 됐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첫날 교회 가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위로받은 느낌이었어요. 다음 주에 또 가야겠다 싶었어요. 다음 주에 또 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갔습니다. 계속 갔습니다. 23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아파서 못 간 적만 2번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할머니는 10시에 집을 나갑니다. 교회까지 버스로 20분 걸립니다. 10시 20분에 도착합니다. 일찍 도착합니다. 교회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합니다. 할머니도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합니다. 미소를 짓습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3열 왼쪽입니다. 23년 동안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친구들이 앉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입니다. 10시 30분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찬송가를 부릅니다. 할머니도 부릅니다. 큰 소리로 부릅니다. 마음을 담아 부릅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할머니도 따라 기도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손을 모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할머니가 귀 기울입니다. 열심히 듣습니다. 때로는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힘이 됩니다. 때로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설교 들을 때 정말 좋아요.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많아요.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싶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싶을 때도 있어요.
한 번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하고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콕 박혔어요. 맞아, 감사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감사일기를 시작했어요. 예배가 끝나면 11시 30분입니다. 사람들이 인사합니다. 악수합니다. 포옹합니다. 할머니도 인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 합니다. 따뜻합니다. 교회 식당으로 갑니다. 점심을 먹습니다. 무료입니다.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맛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먹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웃습니다. 즐겁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교회 가면 정말 좋아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마음이 편해져요. 위로받고 힘을 얻어요. 둘째는 친구들을 만나요. 교회에서 친구 5명 중 3명을 만났어요. 셋째는 봉사를 해요.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을 해요. 저도 참여해요. 의미 있어요. 넷째는 외롭지 않아요. 매주 일요일이 기다려져요. 82세면 외로울 수 있어요. 혼자 살면요. 근데 교회가 있으니까 안 외로워요. 매주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소속감이 있어요. 나도 어딘가에 속해 있구나 싶어요. 할머니는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 미숙이는 교회를 안 다녀요. 일요일에 집에만 있대요. TV만 본대요. 외롭대요. 일요일이 제일 싫어한대요. 제가 권해요. 교회 같이 가자 하면서요. 근데 안 가요. 믿음이 없어서 한대요. 믿음이 없어도 가면 좋은데요. 사람들 만나고 위로받고 하면 좋은데요. 통계를 봤습니다. 매주 종교활동하는 80대의 삶의 의미 점수는 91점이었습니다. 안 하는 80대는 37점이었습니다. 2배 반 차이입니다. 할머니는 당부했습니다. 종교가 있으면 좋아요. 교회든 절이든 성당이든요. 매주 가세요. 사람들 만나고 위로받으세요. 외롭지 않아요. 의미 있어요. 행복해져요. 82세 할머니의 마지막 당부. 할머니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82년을 살아온 사람의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82세를 살았어요. 정말 행복해요. 매일 웃어요. 건강해요. 외롭지 않아요. 의미 있어요. 감사해요. 특별한 비결이 있냐고요? 없어요. 그냥 매일 10가지 습관을 지킬 뿐이에요. 매일 6시에 일어나고 산책하고 채소 과일 먹고 친구한테 전화하고 낮잠 자고 취미 활동하고 가족 사진 보고 감사일기 쓰고 9시 30분에 자고 일요일에 교회 가요. 이 10가지를 23년 동안 지켰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요. 그랬더니 저절로 행복해졌어요. 건강해졌어요. 친구도 생기고 의미도 생기고 감사하게 됐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 10가지만 하면 늙어도 행복해요. 저처럼요. 정말이에요. 꼭 해보세요. 82세까지 살면서 깨달았어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매일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고 산책하고 잘 먹고 친구 만나고 쉬고 취미 즐기고 감사하고 잘 자고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60세든 70세든 80세든요. 늦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한 이유를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매일 지키는 습관이에요. 여러분의 노후가 저처럼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늙어도 웃으면서 살 수 있어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의미 있게 살 수 있어요.
습관만 있으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